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시 면접이죠. 발표일이 거의 한 달 약간 안 남았죠. 한 25일 정도 남아서 아무래도 아직은 학생들이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사실 이제 좀 수험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사실은 좀 면접 준비해도 되는데 서둘러서 강의를 좀 하는 것도 사실 좀 미안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강의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면은 지방직은 워낙 많잖아요. 17개 도 또 교육행정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강의를 다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또 단순히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습 어떠니 이런 과정이 그런 강의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강의를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거의 7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있잖아요. 한 5일 정도 빼놓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풀로 수업이에요. 딱 5일 빼놓고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다양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강의 일정이 좀 빨라지는 점도 있어요. 그리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면접 준비를 할 거라면 조금씩 좀 일찍 해보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먼저 준비하고 나서 좀 더 나중에 합격자 발표하면 좀 더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강의를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강이 됐든 실강이 됐든 간에 강의를 듣다가 혹시라도 필기 합격자 명단에 없으면 전액 수강료도 환불해 주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씩 일찍 좀 하고 싶은 사람 다른 어떤 일정이 없으신 분은 미리 좀 준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페이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올해 키워드를 면접 준비생들한테 키워드를 일기일회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일기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합격 가능권, 나름대로 기대권을 갖는 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있잖아요. 면접에서 단 1%라도 실수를 해가지고 면접에서 안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올지 안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짧게는 1년 이내에 길게는 수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 우리가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단 1%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한테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면접 준비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일기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어떤 말인지 되죠? 자, 왜 또 이 말이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지방직은 성적순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이 100%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100% 맞는 말은 사실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국가직이나 서울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가직이나 서울시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우수 어떤 비율이 좀 더 낮은 편이고 사실 미흡 비율도 사실 어떤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돼요.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동점자의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현재도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 같은 경우는 면접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에서도 사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는 면접이 좀 센 편이에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습니다. 원래. 실제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식선을 생각해 보게요. 단순히 어떤 100% 필기 합격선으로 해가지고 다 보통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합격시키려면 굳이 1.2배수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고 1.3배수를 뽑아야 될 일이 없고 또 많게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배수까지도 뽑기도 하잖아요. 근데 직렬에 따라서 또 동점자가 말하면 1.6배수, 8배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특히 이번에 국가직 교員같은 경우는 1.7배수인가 8배수인가 기했었어요. 그죠? 조정점수 폐지로 인해서 동점자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필기선으로 합격시킨다면 굳이 1.2배수나 1.3배수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상식선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다만 국가적이나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나 미입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예를 들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의 미입이 생기더라도 있잖아요. 그것이 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명이 미입 발생. 만약에 100명이 선발을, 행정직 같은 경우는 310명을 뽑죠.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310명 중에서 예를 들면은 그래요. 좋아요. 5명이 미입이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5명이 나한테 예를 들면 이 5명이면 1.2% 정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3%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은 3% 정도만 미입이 나오더라도 3, 3, 9,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요. 어떤 생각하냐면 설마 내가 그 10명 안에 들겠어. 그잖아요. 설마 내가 그 10명 안에 들겠어. 그잖아. 아니 310명, 300명이 합격하고 10명이 미입받고 떨어지는데 설마 내가 그 안에 들겠어.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 왜 내가 그 10명 안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명 안에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직은 상대적으로 미입보다는 무수를 좀 더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입받기가 경기도는 좀 외입니다. 경기도는 외입니다. 자, 미입받기가 우수받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설마 내가 어떠니 이렇게 10명 안에 들까 이런 어떤 5명 안에 들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면접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천은 생각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정확한 수치는 그 누구도 정확한 수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300명에서 예를 들면은 310명에서 예를 들면 10명 정도가 미입 혹은 20명 정도가 미입을 받고 떨어졌다 가정해 봅시다. 그 중에서 공개적으로 뭡니까? 인천시청에서는 절대로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인원이 20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 가서 미입 맞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마치 미입을 맞았다고 생각이 그렇게 오픈하게 되면 마치 내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공직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죠. 심지어 인증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면접을 떨어지고 나서도 면접도 미입받고도 떨어졌는데 그런 어떤 상처까지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랬더니 미입을 내가 받았으면 어디서 공개적으로 미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 수강생밖에 몰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근데 선생님 수강생이 인천시 면접 준비한 사람이 뭐 전부 다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내 생각에는 과거에는 8, 90%씩 선생님 수업을 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10명 중에 3명, 4명이 선생님 수업을 들은다. 그러면 그 3, 40%밖에 선생님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 결과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제자가 우수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고 상대적으로 미입을 적게 받을 수 있겠고 물론 사람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다른 학원에 다녔던 사람들이 미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고 또 우수를 적게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상대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어떤 미입이 몇 퍼센트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잘못된 소문이 많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결론 지을 것은 뭐냐면 내가 일반 행정직 예를 든 겁니다. 일반 행정직에서 미입이 10명이 나오든 혹은 15명이 나오건 20명이 나오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반대로 커트라인 학생들 있죠. 커트라인 학생들. 커트라인은 보통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의 적이 없어요. 우수를 받아야지만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좀 더 설명은 내가 하겠지만 사실 미입받기보다 우수받기가 더 쉬워요. 보통 면접관들이 어떤 평점을 할 때 보통 상중하 각 5가지 항목에 상중하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상중하 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중하 보통 면접관들 하를 잘 주지 않아요. 보통 상하고 중을 많이 줍니다. 상하고 중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상하고 중을 줬는데 어떤 A란 만약에 면접관이 두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면접관이 두 분이면은 A라는 사람이 5상을 줬고 B라는 사람이 상 4개 그다음 중 하나를 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면접관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합니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면 면접관들이 갖고 싶은 거 메모를 합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상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쉽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서로 상의돼요. 에이 맞아요. 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 줘서 우리가 우수로 해서 최종 합격합시다.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가 자체도 예를 들면은 중이나 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중에 면접관들이 상의를 좀 하기 때문에 사실 우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실 인천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수가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작년에 뭐 사회복지이라든가 일반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무직이라든가 또 기술직 몇몇 측면에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우수를, 제자 중에서 우수를 받았다고 선생님한테 연락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면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수가 많아요. 생각보다 인천이 생각보다 우수가 많아요. 커트라인에서 뒤집어진 우수 1변수 밖에서 우수 맞은 사례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한 거 이상으로, 그죠? 설마 나오겠어? 아니요, 많아요. 내가 선생님 제자에서 몇 명이 나왔다 이런 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내가 공식적으로 언급은 내가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어떤 지자체에 비해서 생각보다 우수가 많다. 그리고 있잖아요, 미국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 평균에 비하면 미국도 인천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천 항상 면접 준비를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 비율이 다른 데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면접이 예를 들면 1%가 나온다, 미입이. 그러면 인천은 3%, 5% 나온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미입을 어떤 대량으로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는 좀 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면접을 보고 나서 있잖아요. 선생님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한 6명 정도. 나한테만 연락 온 사람이 6명 정도가 면접 평가 좀 해달라. 근데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른 학원 어떤 후기들인데 제가 미입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평가해달라는 사람이 6명 정도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됐잖아요. 또 그런 메일이 저한테 많이 와요. 카톡이나 이제 좀 있으면 선생님 저 작년에 인천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예. 예,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는데 제가 왜 미입을 받았는지 한번 이런 어떤 상담들이 또 많이 와요. 어차피 왜 합격하면 그 사람이 다시 합격했을 때. 그리고 아쉽게도 작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나는 이런 거 거짓말 치고 싶진 않아요,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미입이 있었어요. 작년에.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런데 다행히 그 학생이 올해 국가직을 합격했어요. 지방직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 결과는 잘 모르겠네요. 국가직 워낙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적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국가직에다 면접 오르는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다행히 올해 좋은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났지만 면접 후기도 평가를 봤더니 아주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뭐 겨우 합격 뭡니까 기대권 정도, 커트라인 근처가 필기급 정도 같다. 자기는 좀 마음을 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보는데 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정식적으로 선생님이 상담하는 사람만 7명 있었다는 거죠. 한 명은 선생님 제자였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다른 학원 다녔던 사람들 6명 정도가 있었고, 그중에는 스피치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 어떤 밝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그 이상으로 많을 거라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이 말하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 뭐냐면, 단 한 명의 어떤 미입이 발생되더라도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두 번째, 내가 비록 1배수 밖에 있더라도 우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도, 우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회가 오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기회는 잡을 수 없어요. 보통 어떤 학생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 되냐면, 지방직은 성적 수준이니까 1변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60, 70% 아니 7, 80%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면접 준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나는 성적이 나쁜데 떨어질 건데,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충 준비를 하죠. 그럼 당연히 결과는 안 좋게 마련이죠. 하지만 또 그중에서 또 1, 20%, 3, 40% 정도는 2, 30% 정도는 그래 다른 시험 없어, 일단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 면접 준비하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보자. 내가 1변수 밖에서 예를 들면 한 50명 정도가 우수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만약에 뭐 50명 정도가 1변수 밖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뭡니까? 50명이면 이 사람이 우수를 받아야지만 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쉽게 말해서 70% 정도 있죠. 70% 정도는 나는 성적이 나쁘니까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를 해버립니다. 미리. 그러니까 면접을 간절하게 준비하지 않아요. 하긴 하는데 간절하게 준비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중에서 30%는 정말로 간절하게 준비합니다. 간절하게 준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50명에 30%는 몇 명입니까? 그렇잖아요. 15명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50명이 만약에 운수를 가정했을 때 15명이죠.
그죠? 그래 15명에서 우수를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이 중에 간절한 사람들은 최소한 50% 정도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배수 밖에서 50% 우수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이 50명 중에 30% 정도, 15명 정도가 절반 정도로 우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적은 숫자죠. 적은 숫자죠. 그죠? 하지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험들이 그렇게 준비하니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더라? 선생님 목표가 그래요. 성적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선생님 강의를 보통 사람들이 좀 세다 그러죠. 빡세다 그러죠. 사실 빡센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무수를 받으려면 선생님 강의를 드려야 된다. 굳이 무수를 안 받으려면 예를 들면 보통만 받으려면 스티마 선생님 강의는 빡세다. 이런 어떤 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면접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통 받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받는 법이 없다고요. 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성적이 보통만 맞아도 되는 점수일 뿐이지 보통만 맞는 어떤 면접 준비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강의할 때 단 한 명이라도 미비 안 생기도록, 그 다음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우수를 받는 사람이 선생님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실제로 1배수 밖에서 있잖아요. 우수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꼭 우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 학생의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나서 선생님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같이 더해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천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는 우수나 미입률이 높다는 거,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말하는 거, 당연히 국가적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동점자 처리 기준이죠. 동점자 처리 기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여기냐면 원래 내가 선생님이 원래 오픈 강의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그죠? 근데 맨날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때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면접시험 평점표라는 게 있어요. 보통 지방직 면접시험 평점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평점 요소가 가나, 다라, 마까지 5가지의 평점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점 요소의 면접관들이 상중하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표시를 해요. 그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필기 성적에 상관없이죠. 필기 성적에 상관없이 웃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필기 성적. 반대로 필기 성적에 상관없이 미입률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의 평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선발인원 있죠? 선발인에 맞춰서 성적 순으로 이렇게 쭉 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성적 순으로 짜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은 사람이 당연히 우수나 미입 평가보다 보통의 평점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좋은 사람이 유리한 것이 지방직 시험이나 국가직 시험이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느냐 그 말이죠. 딱 한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면접관 과반이죠. 과반. 면접관이 2명이면은 2명 다예요. 그다음 면접관이 3명이면은 2명이에요. 그렇죠? 과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한게 면접관 2명이건 3명이건 2명이에요. 무조건. 그렇잖아요. 근데 우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올상에 나와야 돼요. 면접관 3분 중에 2분이 5가지 항목에 올상에 나오던가 아니면 면접관 2분이면은 면접관 2분이 예를 들면 5가지 항목이 올상에 나오지만이 우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렇잖아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아빠 친구고 여러분들이 엄마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의 평점을 잘 안 준다는 이야기죠. 보통 중상을 많이 줍니다. 중상을.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올상 받기는 결코 쉽지는 중상을 많이 주더라도 올상을 받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0개를 맞아야 되잖아요. 면접관 2분이면은. 또 과반이면 또 마찬가지 10개를 맞아야 되잖아요. 쉽지는 않죠. 냉정히 말하자면. 그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면접관들이 이렇게 중상을 많이 주더라. 상의를 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우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합격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직이 그래서 우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면접관 상의를 많이 하니까. 그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수가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입이죠. 미입은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떠니 면적 이온의 가반수가 평점 요소 5가지 항목 중 2개의 항목 이상을 하라고 평정하는 경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면적관이 두 분이다. 그럼 5가지 항목에 가나 다라 마까지 있는데 뭐 가나가 됐든 가다가 됐든 다라가 됐든 마마가 됐건 한 가지 예를 들면 5가지 항목 중에 2개 하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비면적관도 2개 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은 또 면적관 3분이면 2분 이상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에는 상관없어요. 각각 2개씩 하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와요. 이런 게 아까 말했잖아요. 중상을 많이 주니까. 근데 두 번째 경우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면접위원회 가반수가 어느 하나죠. 동일한이죠. 동일한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가지 평점 중에서 면접관 두 분이 만약에 가했죠. 가에다가 똑같이 하를 줬어요. 나머지는 5월 가정해. 그래도 면접에서 미비로 탈락하는 거예요. 같은 항목이니까 같은 항목. 그잖아요. 만약에 전문지식 나다. 여기서 면접관 두 분에서 둘 다 하가 나왔어. 다른 건 다 상 나왔어. 상중 다 나왔어. 그잖아. 근데 동일한 항목에 하가 생겨버리면은 예를 들면 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입이 나올 때는 바로 이런 경우가 두 번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겠죠. 그죠? 그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평점표만 보면 우수 받기가 더 어렵죠. 올상 받기가.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상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선발 인원 범위 내 3페이지죠. 동점자 처리 기준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원래 내가 안 하는데 할게요. 그러면은 일반 행정직 이번에 310명을 뽑았어요. 그죠? 일반 행정직 예를 들어볼게요. 인천 일반 행정직이 310명을 선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원래는 문제는 왜 이게 동점자 처리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조정 점수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수점 때문에 딱 있었기 때문에 딱 선발에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조정 점수 때문에 동점자가 워낙 많아지는 거예요. 이 동점자는 또 어떤 변수가 생기냐? 필기 선발 인원 있죠? 이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1.3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1.3배수 넘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최소한 경기도 같은 인천 같은 경우도 1.2배수는 무조건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1.2배수 아래로 떨어뜨린 적이 별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동점자가 많으면 1.3배수가 넘을 수도 있어요. 1.4배수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은 동점자 수를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동점자 어디까지 합격을 끊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필기 합격을 끊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인천시청에서 거기서 결정을 하겠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만 그래서 필기 선발 이름도 실제적으로 어떤 과거하고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변수가 또 한 가지가 있겠고 첫 번째 변수는 뭐더라? 바로 필합 선발 이론이죠. 필합 선발 이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소수 직렬이로 달라진다 이 말이 달라진다 그랬죠. 소수 직렬도 더 변수가 크겠죠.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2명 뽑는다 그러면은 뭐 7, 8명이 또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동점자 변수 때문에 그러겠죠. 소수 직렬을 갈수록 더 변수가 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310명을 뽑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310명이 선발 이론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보통 이 인원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여러분들 항상 그걸로 걱정을 하잖아요. 내가 310명 안에 들까 안 들까? 310명 바뀔까 아닐까? 당연히 310명 아니면은 보통 맞아요. 최종 합격이 되니까. 만약에 310명 바뀌면 1배수 바뀌라고 보통 말하죠.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합격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가 이 점수로 최종 합격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미비라든가 우수를 고려하고 나서 내 점수가 과연 보통을 맞았을 때 최종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게 최종 합격 점수예요. 무조건 1배수 안에 든다고 해서 무조건 최종 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수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우수가 많이 나오면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밀리는 흐름이 안 나와요. 왜? 동점자의 변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수를 또 대규모로 많이 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배수에 걸치냐 안 걸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과연 내 점수가 1배수에 거칠 것인가 안 거칠 것인가. 그러면 310명이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A의 어떤 A의 유형이 있고 B라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동점자가 예를 들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필기 아니 1배수 컷 라인, 필기 컷 라인이 아니라 필기 컷 라인은 더 낫겠죠. 1배수 밖에 있겠죠. 필기 컷 라인은. 그죠? 필합 발표했을 때 컷. 보통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할 때 발표하는 컷은 필기 합격 이론의 컷을 말하는 거예요. 1배수 컷은 나오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1배수 컷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공고를 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고. 자, 그래서 A, B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 행정직이 예를 들면 310명 정도라면 예를 들면 50명 가량이 동점이라 가정합시다. 50명이 동점이라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50명이면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경우가 300 예를 들면은 10등부터 310등부터 349등도 이것도 1배수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반대로 또 안쪽으로 거칠 수가 있겠죠. 300 예를 들면은 11등부터 311등부터 예를 들면은 311등부터 예를 들면 그러면 363등인가? 62등? 그럼 50명 맞나요? 헷갈리네. 대충 맞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50명이 할게. 한마디로 311등부터 여기서도 밑으로 여기서도 50명이 될 수가 있겠고 성적이 좋은 쪽 아니면 성적이 낮은 쪽으로 50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정도는 편하지. 그러면 선발위원회 거의 맞춰져 보잖아. 이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리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동점자가죠. 동점자 이런 경우 물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349등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320등부터 339등까지도 될 수가 있겠고. 그죠? 이건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왔다. 이해돼야 안 돼?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그러면은 봐봐. A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예를 들면은 자 어쨌든 간에 49명 정도를 더 최소한 하니까 49명 정도를 어떤 기존 선발에마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보통 규정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됐던 이런 경우가 됐건 면접에서 미인만 안 맞으면 보통 이상만 맞으면 최종 합격이에요. 이게 규정이에요. 원래 규정. 그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미흡만 제하니까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뭡니까? 미흡이 예를 들면은 있겠죠. 있긴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그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합격하는 거예요. 원래 규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국가직 얼마 전 나중에 국가직 합격자 발표가 나겠죠. 국가직은 동점자의 변수가 진입을 너무너무 많아요. 동점자는 다 이런 어떤 규정으로 뽑아버리면 1000명 정도 이상이 다 더 애초 선발은 더 늘어날 거라고 다 예측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이런 공무원이라고 이런 게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발 인원이 과다하게 많아볼 경우 어느 정도 한 10명이나 20명 정도라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초과해도 합격시켜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 인원이 뭐 100명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과연 전부 다 합격시킬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최종 합격하는 것이다. 그죠? 기본적인 원칙은 그러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나는 1배수에 걸쳐서 보통을 주면은 전부 다 이것이 인원이 50명이 넘던 60명이 넘건 70명이 넘건 나는 전부 다 최종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방직이니까. 국가직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국가직은 예를 들면 미입이라든가 우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직은 어차피 어떤 수험생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고려한다면 이런 규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내가 각 지자체에 좀 알아봤거든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고요. 인원이 선발 인원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많아질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하죠. 재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재량권이. 그렇죠. 무조건 어떤 국가가 또 정해진 규정에서 따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너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는 자체적인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결정한다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은 절대 공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공개 사항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보통 맞으면 최종 합격이 맞지만 그래도 사람이 혹시라도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동점자가 선발이 많아져가지고 이런 어떤 과다하게 지나치게 많아졌을 경우에 혹시라도 뭔가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일배속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규정은 맞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일배속 안에는 열심히 하지 마라 그 뜻은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하되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직렬은 정말 변수가 많아요. 소수직렬 같은 경우. 그잖아요. 소수직렬 같은 경우. 옛날 전북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작년입니까? 작년에 전북 같은 경우 전산직에서 여학생 한 명 있었고 남학생 한 명 있었어요. 둘 다 동점이에요. 동점도 한 명이 떨어졌어요. 동점인데 둘이 만나서 점수도 이야기했어. 면접장에서 똑같아 둘이. 그잖아. 근데 한 명은 떨어졌어. 나는 물론 한 명이 미입으로 떨어졌는지 그건 어쩔 수 없어. 미입으로 떨어졌다면. 근데 그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동점인데 둘 다 전북 같은 데는 원래 일별수를 뽑거든요. 웬만하면 다 합격시켜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렸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성적은 똑같은데 한 명이 떨어진 거 한 명이. 그잖아요. 왜 내가 그걸 아냐면 이 전산직에서 붙었던 여학생이 떨어졌거든요.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직 혼자서 준비했어요. 근데 작년에 국가직을 합격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인천에 사는데 전북이 본가예요, 본가. 그래서 내가 그 여학생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전북에서 점수가 똑같아 면접에서 어쨌든 간에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국가직도 커트라인이었어요. 국가직도 커트라인. 성격이 약간 내성적인 경향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제 실전 코칭을 계속 저한테 받으면서 결국은 작년에 커트라인인데 최종 합격을 해가지고 국가직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수직렬은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소수직렬 왜 변수가 많냐면 이것도 내가 단톡방에서는 간단히 설명했지만 잘 안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2명 선발이에요. 2명 선발이죠. 2명 선발인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것도 A 경우가 있고 B 경우가 있겠어요. 자, A 경우는 1등이 한 명. 1등이 한 명이죠. 1등이 한 명. 그다음에 2등이 5명이 될 수도 있겠죠. 2명인데 6명이 필기 합격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1등이 예를 들면 한 명이고 2등이 5명이 될 수도 있겠지. 반대로 다 6명이 동점이 될 수도 있겠지. 그잖아.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수가 나오죠. 다 동점이죠. 그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1등부터 예를 들면 2등 5명이 다 보통의 평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전부 다 6명이 최종 합격해야 돼. 6명이 최종 합격해야 돼. 과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인원이 많아진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수직렬이 사실 조금 변수, 이런 어떤 소수직렬이 약간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래는 규정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 동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 동점이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미입은 탈락. 당연히 미입은 탈락이죠. 우수를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우수를 맞으면 합격이란 말이죠. 그죠? 우수가 만약에 여섯 다도 한 명이었다. 그잖아. 한 명이었다. 나머지는 또 우수를 다 보통이었어. 그것도 전부 다 합격이에요. 미입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다 이 경우가 됐든 간에 그잖아요. 예를 들면 자 이 경우로 말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 비경우 같은 경우 만약에 다 동점인데 우수가 2명이 나와버렸어. 이때는 우수가 2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혹은 미입이 4명 나와버렸어요. 미입이 4명 나왔어. 그잖아. 그러면 당연히 2명이 자연스럽게 우수가 2명이면은 나머지 4명은 떨어지는 것이에요. 동점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자연스럽게 2명의 선발인원이 맞춰지는 것이지. 반대로 미입이 4명이 나와버렸다. 그럼 당연히 2명은 자연스럽게 합격하는 것이야.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지? 그러겠죠, 당연히.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1등은 보통을 맞았어. 그런데 2등에서 5명, 한 명이 우수를 받았어. 한 명이 우수를. 그럼 2명이 자연스럽게 맞춰지지. 그 나머지 4명은 또 떨어지는 것이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처럼 기술직은 이처럼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단 말이야.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 그잖아. 그러니까 특히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더 만약에 나중에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뽑았어. 그럼 동점자가 많다는 이야기야. 그런 경우는 그래서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면접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더라. 그 말이야. 나중에 동점자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요. 예를 들면 2명 반에 3명을 합격했다. 3명을 합격했다. 그 말이야. 3명. 이런 사람도 더 위험해. 더 위험하다. 왜 그런지 알아? 예를 들면 3명 다 동점일 수도 있겠고, 그잖아. 한 명이고 2명이 동점일 수도 있겠지. 그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3명 뽑았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1등이고 2명이 동점이에요. 그잖아. 1명 무슨 맞으면 끝나버리고 만약에 반대로 1등짜리가 미입을 받아버리면 2명이 뒤에 다 끼겨버린 거야. 이런 변수들이 있단 말이야 또. 그러겠지. 그러니까 소수진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적게 뽑던 내가 산발하는 보다 많던 적던 간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선생님 이해됐죠? 무슨 말이죠? 이게 동점자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정리드립니다. 원래 동점자라는 것은 1배수 컷이라는 것은 보통만 맞으면 미만 아니면 다 최종 합격하는 것이 기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이처럼 과다하게 예를 들면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선발형보다 과다하게 좀 많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뭔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다는 것이 아니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특히 그리고 소수 진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선발이론보다 적든 많든 간에 다양한 그 소수 진열 같은 경우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스티마 선생님이 조언이라고 말했죠. 이 말은 상당히 미래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그랬죠. 단 한 명의 미입이 발생되더라도 내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면접도 하나의 필기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수도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도 인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우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우수가 1배수 밖에서 다 맞는 건 아니다. 그 중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몫이다. 우수라는 것은 유행은 결코 없어요. 대충 준비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우수 못 맞습니다. 간절한 사람한테 그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4페이지죠. 인천시 면접 특이사항이죠. 4페이지 2021년도 기준으로 말할게요. 그죠? 자, 첫 번째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조별, 개인별 질문 내용은 방향, 내용이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면접관들은 지방지 면접의 특징이 그래요. 면접관들은 어떤 면접관을 만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또 개인별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조를 만나느냐 면접관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성 질문이 있죠. 인성, 경험이라든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지역 현안 문제를 또 비중을 좀 높게 예를 들면 받는 사람도 있겠고 다 개인마다 달라요. 하지만 추세가 최근에는 어떤 그 인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인성 경험형 질문. 만약 직장생활 경험이 있다면 직장생활 경험, 여러분들 학교생활 당할 때 대의활동 경험이죠. 만약에 직장 경험이 없다면 대의활동 경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공직관 그것도 약간 상황형 공직관 이런 거 조직생활 상황형이라든가 만약에 뭐 민원인이 왔다. 민원인이 다짜고짜 서 화내고 욕한다.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형 이런 어떤 문제들 그렇죠? 동료가 예를 들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일도 안 하고 맨날 예를 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쉽게 말하자면 일도 안 하더라. 한마디로 무사한 일이지? 너 그때 그 동료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형 같은 질문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천시 같은 꼭 지역 현안 문제를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보편적 인천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죠. 인천시의 문제점 해결 방안은 100%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인천시 가장 어떤 직면한 문제 한 가지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해봐라. 이거 무조건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경우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어떤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현안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지역현안 인천시는 그러니까 창의성, 정책 제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니까 창의성 있는 정책 제안을 반드시 준비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는 거의 필수적으로 시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지역 현안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전화했죠? 필기 컷라인들이죠. 필기 내가 우수를 받아야 되는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방직 면접의 핵심이 뭐냐면 지역에 대한 애정 있는 사람들 많이 좋아합니다. 원래 그것이 국가직하고 지방직의 차이점이 그래요.
예, 지방직은 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냐 없냐, 면접 준비 과정에서 내 지역에서 얼마만큼 알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컨라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모든 답변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뭔가 내 지역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자꾸 유도를 시키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우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물론 지역 현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고 해서 우수를 받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인성 질문이라든가 공직관 관련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준비 잘 합니다. 예?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더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내가 인천에 대한 애정이 있다. 얘는 한마디로 애정이 좀 듬뿍 드러나는 그런 답변들을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것이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면접관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라. 이런 것들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오늘 오픈 특강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런 몇 가지 어떤 전략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필기 컨라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역 현안 문제 약간의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요즘에는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있잖아요. 예, 진정성이 없는 답변이죠. 예, 자기적인 답변이죠. 영혼이 없는 답변이죠. 엄청 싫어합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쁜 답변이라고 보통 말하죠. 예, 한마디로 모범 답변 같은 느낌이죠. 너 인천시에 왜 지원했어? 예를 들면 네, 인천시에 저는 미래, 인천시는 뭐더니 발전 가능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아주 자기적인 답변이죠. 그런 것을 면접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항상 지방직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있잖아요. 지방직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국가직은 다 열심히 하니까 모르겠지만 지방직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오히려 우수받기 더 쉬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인천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면접이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강의 내용에서 강조를 한들 예? 인천은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는 면접이 중요해야 이렇게 말을 한들 일반 학생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우수를 몇 명 나왔다 이렇게 말하다 믿지를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여러분한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맞아라 이렇게.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강조하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질문도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제일 쉬운 것이 지원동기 자기소개.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그런 데부터서 여러분들은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남들이 예측할 수 있는 질문, 이런 질문은 꼭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하다못해 아주 마지막 멘트 시켜. 마지막 멘트 하나에 어떻게 차별화를 줄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의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스터디의 어떤 장점이 뭐가 있냐면 평소 말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좀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해본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스터디를 통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스터디의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다 보면 5명, 6명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답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답변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이 부족한 사람은 답변을 잘하는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문에 답변이 나오면 뭔가 멋져 보여요. 그것이 모범 답변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범 답변이겠지. 면접관이 생각하는 모범 답변이 아니겠지. 그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멋져 보이겠지. 자꾸 따라서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개성이 안 드러나.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공무원 면접이 사기업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공무원 면접은 있잖아.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이야. 그리고 조직 생활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거야. 내가 비록 면접관 앞에서 말을 잘 못하더라도 면접관을 금방 알아. 이 학생은 평소에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네. 그런데 이 학생은 뭔가 열심히 답변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네.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미입은 없어. 그잖아. 그런 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혼자서 하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 혼자서 준비하면. 대신 혼자서 준비하면 뭐가 단점이 있냐? 말에도 장황해져.
이제 그것이 또 단점이 있어. 장단점이 다 있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결국 면접 추세가 그렇고 내가 이야기했죠. 요즘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뭔가 자기적이고 형식적이고 뭔가 예쁜 답변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래요. 준비한 거 말고 네가 준비한 거 말고 솔직한 공무원 지원 동기 말해봐. 심지어는 자기소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조건을 걸어요. 네 경험을 넣어서 네 경력이라든가 예를 들면 대의활동 이런 경험 넣어서 자기소개 해봐봐. 그잖아. 너의 성격의 장단점을 넣어서 자기소개 해봐봐.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버려요. 그럼 나는 다른 걸 준비해 느닷없이 성격의 장단점을 넣어서 자기소개 해보라는데 얼마나 왜 그런지 알면 면접관들이 애들이 지극히 뻔한 답변을 하니까. 형식적인 답변, 보여주기 위한 답변을 하지. 그잖아. 왜? 다른 사람들이 잘하니까 나도 저게 좋게 보여 스터디온끼리. 자꾸 그쪽으로 나를 따라서 하는 거야. 나도 그런 쪽에서 뭔가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쪽에 비슷하게 짜져. 얘들이 다 답변들이 비슷해버려. 그런 답변은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잖아. 예? 오히려 있잖아요. 항상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답변이 생각할 때 유치한 듯 보여도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답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잖아. 그래서 공무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미흡을 안 받는 길은 뭐냐? 자기 이야기라는 거야. 자기 이야기. 남의 얘기. 남들 후기나 보고 있어. 후기나 보고 외우고 있어. 예. 아니 100명 중에 있잖아. 120명 중에 100명이 합격한 후기야. 예. 후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것 보고 남들 후기나 보고 외우고 있어. 그잖아. 좋은 답변이 나오겠냐? 안 나오는 거야. 그잖아. 여러분들 지방직 면접이라는 것은요. 웬만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기출범위라든가 그리고 몇 가지 특이사항 같은 거 있죠. 여기서 안 벗어나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다니까. 이것이 핵심 포인트니까. 좀 이따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내가. 그잖아. 그런 것 예를 들면 보세요. 가장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선생님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야겠어요. 지역에 대한 애정, 관심을 보여야겠어요.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소수직렬로 말해봅시다. 예를 들면 내가 보건직에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보건직 합격했다 이거 말이죠. 그런데 나는 예를 들면 경험도 없어. 경험보다는 예를 들면 경험해봤자 겨우 실습 정도겠지. 그잖아. 실습 정도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건직 같이 합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상 경력이 다 있단 말이야. 나는 어쩔 거냐 그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임상 경력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자기소개라든가 지원 동기를 하고 뭔가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지. 나는 임상 경력이 없단 말이야. 왜 포기를 해? 그러면 열정을 보여주면 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잖아. 혹시 본인의 어떤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경쟁력 뭐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네가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어떠니 보면 임상 경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경력도 많고 그런데 우리 학생은 경력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왜 뽑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질문 유형들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멍하니 있으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임상 경력을 부각시킨다고 했지. 그잖아. 근데 나는 멍하니 있으면 안 되잖아. 경험 나이도 어려워. 임상 경력도 없어.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면 내가 부족한 점을 나는 알았잖아. 그러면 남은 면접 준비 기간에 그걸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같으면 뭘 하겠냐? 나는 있잖아. 인천시내 있죠?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종 지소까지 싹 돌아다닐 것 같아. 선생님 같으면. 그잖아. 싹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 현실도 만나보고 보건소부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는요. 면접관님 맞습니다. 인정해.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학교를 나는 이미 저는 대학교 있을 때부터 예를 들면 보건직 공무원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있는 경험이라고는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실습 경험 정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자기 개발을 부족한 점을 알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천시에는 총 몇 개의 보건소, 몇 개의 지소가 있습니다. 저는 모두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각의 어떤 장단점도 분석해보고 또 현직들도 만나보고 각종 펌플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그런 노력들 있잖아.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했으면 약간 구체성 있는 얘기 나오겠지, 그잖아. 그래서 나는 이처럼 저는 이런 어떤 간절함과 열정 그리고 그래서 나는 했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냥 네, 저는요, 경험력 대신요,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책임감 있는 경험 이야기. 안 먹히겠지, 그잖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 B라는 사람은 내가 노력을 했어. 그잖아. 노력을 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실례로 있었죠. 2018년도입니까? 양중과 남양중과 농업직에서 농업직. 농업직 3명, 2명을 뽑았는데, 2명을 뽑았는데 필기합격이 3명이 됐어요. 필기합격이 3명이 됐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 한 명이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 2등, 3등이었어요. 3등이 걔가 3등이에요. 3등. 무조건 면접에 평점으로 하면 보통은 걔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걔는 나이도 어려요. 경력도 없어요. 실무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 제자였어요. 선생님 제자. 수업을 들었어요. 실제 이거 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잖아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수 맞으면 저는 우수 아니면 그것도 2번에 맞아야 돼. 2번에 맞아야 되니까. 경기도 우수를 2번 맞아야 돼. 웃기죠? 그렇죠? 2번을 맞아야 돼. 어떻게 하죠? 선생님 하라는 거 다 해볼게요. 근데 그랬어요. 걔는 농업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중과 남양중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정확하니. 양중과 기였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랬는데 그 여학생 나이도 어려요. 이제 막 졸업했어. 24살인가 25밖에 안 돼. 나이도 어려 경력도 없어. 그런데 그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온 거라 그 말이죠. 예. 수업 시간에 쫑쫑쫑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 눈물 쭉 뚫죠. 이번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선생님 시킨 대로 다 한다고. 근데 농담 삼아 그랬지. 어떤 말이 했냐면 글쎄 네가 어떤 다른 경쟁자들은 나는 선생님 누군지를 모르겠다. 하지만 예, 그때 강의할 때가 그 장마철이었어요. 장마철. 비가 엄청 많이 올 때였어요. 내가 너라면 너 연고 있냐? 그러니까 연고 없대. 거기 연고도 아니야. 연고도 아니야. 다른 시골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한 거란 말이야. 연고도 그래? 그래? 어떻게 하지? 지금 또 더군다나 그러면은 선생님 한 가지 힌트를 주마. 네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예,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최소한 3일 정도, 4일 정도를 네가 해당 지역에 가서 농부들 만나고 일손 도와주고 예, 같이 쉽게 말해서 3일 동안 거기서 살아보라고 그랬어. 그리고 농부들 싹 만나서 힘든 점 그런 거 다 체크해라. 예, 설문조사 같은 거 다 하면서 일 도와주면서 예, 일도 나이도 어린데 여학생이란 말이야. 더군다나 여학생이야. 예? 그래서 그걸 다 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진짜 했어요. 3일 동안 했잖아요. 그 어떤 해당 학교 간 어떤 지에 3일 동안에 거기서 거주하면서 농부들을 16명을 만났어요.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 그런 거 다 적고 또 일수도 도와주고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면접 때 주고받았겠죠. 면접관들이 약간 와 대단하다. 나이도 어린데 대단하다 좀 했겠죠. 우수를 받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우수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3명을 뽑았는데 1등, 2등이 3등이 있었어요. 얘는 선생님 제자는 3등이었어요. 그죠? 당연히 얘는 우수를 2번 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떨어지겠어요? 2등이 떨어져. 2등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2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얘가 합격을 해봤어. 이 2등이 난리가 났죠. 2등이 인터넷 게시판에 3등이 합격하고 자기가 떨어졌다. 우수 받은 게 예의가 안 된다. 뭐 게시판 인터넷 했더니 국금사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어. 댓글들이 막 수백 개가 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잖아요. 이거 비리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 학생은 그렇게 노력을 했다. 너희들 그렇게 했냐라고 나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결국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 다녔던 학생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자가 역전을 해본 거죠. 그잖아요. 나는 진짜로 하고 싶은데 그 여학생도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억울하다고 나한테 막 울면서 그래. 억울하다고. 나 3일 동안 장마철에 비 맞으면서 어르신들 도와주고 다 했다고. 나 그런 노력 너무나 하고 싶어서. 그런데 자기도 말하고 싶었는데 말한 자리를 못 하겠다고.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구나. 선생님 하지 말라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런 어떤 경우가 있다. 이것도 팩트다. 팩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단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이도 어린데 여학생이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장마철에 그러잖아요.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한 사람은 선생님하고 나밖에 몰라요. 걔하고 나밖에 모른다고. 걔는 이 학생 우수 2번 맞고 비난을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어. 뭐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욕까지 먹었죠. 예,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만 보고 싶은 거 뭐 본인들도 노력했어야지.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노력했던 것을 안 보여주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냐. 마치 비리자로 매도하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나이 24, 25살 여학생이 연고 주는 데가 3일 동안 살면서 농부들 일손 도와주면서
그래서 어떤 양주에도 우리 그 시의 그 해당 지역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다 이야기 준비 다 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같은 좋은 평가 주겠어 안 주겠어.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수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방향 제시를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줬잖아요. 지방직은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 중요한 포인트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잖아요. 이것도 실제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 말씀드리겠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내가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 기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인천시 문제점 해랑 같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천시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을 좋고 거기서 우리 인천시가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꼭 물어본다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시간을 가져봐라. 그런 거 한 가지만 다 모든 답변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 한 가지만 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입이 없어요. 이런 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기출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남들 보고 따라쟁이 하지 말고 그림 그리지 말고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라라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관은 이제 3분이고 개별 면접 시간은 원래는 인천 같은 경우는 20분이라고 토론 면접이 없어졌으니까 20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분 미만이었어요.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래 인천시가 토론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 면접이 사라지고 원래 20분을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면접관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모든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뭐 대전도 원래 20분 보는데 10분에 끝내버렸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난리가 났었잖아요. 인천도 원래 20분을 본다고 했는데 15분 이내로 끝났어요 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다. 인천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 15분에서 20분은 본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말했잖아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15분 정도 걸린다 그랬고. 질문은 다양하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작성하지 않아요. 대신 강하고 웡지는 자기소개를 제출합니다. 왜? 면접은 강하고 웡지는 그 자체에서 면접을 시행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인천시를 잘 모르겠죠. 원래 인천시 같은 시에서 시청에서 면접을 받다가 구별 면접으로 갔다가 구별 면접 받다 난리가 났었죠. 아는 사람들 다 압니다. 각종 비리 같은 거 있었죠. 뭐 심지어는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도 생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때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 구별 면접 볼 때 모 구에서 내가 어디라고 말을 안 할게요. 내가 모 구에서 이제 구별 면접을 본 거예요. 그 구청장이 우리 구에서 일할 사람이 우리가 뽑겠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본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구면접을 갔죠. 시에서 면접 보다가 구면접을 받고 다시 시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엄청 난리가 났었죠. 구에서. 심지어는 어떤 예를 들면은 구라고 내가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와요. 40대 이상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명 빼고 전부 다 멘탈했어요.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래갖고 그분들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인천시장 찾아가서 항의를 걸고 난리가 났었어요. 소송을 거래 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막 각종 문제가 생겼었어요. 심지어는 면접까지 어떤 말까지 했냐면 구별 면접 보는데 진행 요건이 구별 면접 볼 때입니다. 제발 좀 청탁 좀 하지 말라고. 청탁이 자꾸 들어온다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들어오고. 시끌시끌했었죠.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갖고는 다시 면접 한마디로 공정성이 신뢰성이 깨진 거예요. 인천 면접이. 그러다가 이제 그 40대 분들이 7, 8명이 있잖아요.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분들이 이것은 제대로 고쳐야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학 가겠다. 이 나라에 살기 싫다. 면접 때 그렇게 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멘탈했더니 멘탈 하는 사람들 다 미흡받고 떨어진 사람들 다 나이가 40대 이상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교육장에 가지 그때가 몇 년도인지 2018인지 정확하게 2019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장에 갔더니 나이 많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의도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구면접에서 의도성이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공정하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면접 떨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하지 않냐. 청와대에 글을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노력에 다시 실어 온 거예요. 인천도 복잡. 그 사람들 그래서 그나마 인천시는 시에서 주관한 면접이 깔끔합니다. 구에서 주관해가지고 한마디로 개판이 돼버렸죠. 한마디로 개판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들은 이제 나이가 많다 해서 불리거주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시에서 다시 와가지고는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면접이라는 게 항상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을 실시했으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했죠. 그 집단 토론을 빼면서 원래는 20분 보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5분 미만으로 봤다 끝났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광화 원진군도 군에서 면접 주관했다. 광화도 시끌시끌했죠. 인천도 광화도 있잖아요. 몇 년도인데 말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강화도 상당히 시끌시끌했습니다. 1, 2등이 면접에서 떨어져 버리고 3, 4등이 다 합격해 버리고. 예. 그런데 그 과정이 웃겼어요. 그것도 뭐 전환계 선생님 카페나 그런 데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있다고. 복잡했죠. 그래서 강화호 옹진군 같은 경우는 합격한 사람들은 좀 면접 준비를 조금 잘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충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강화 옹진군 학생, 특히 강화 옹진군에 거주지 없는 사람들 있죠?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정말로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그런 힌트를 내가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수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죠. 우수가 남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평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진열 같은 경우는 꼭 인천 같은 경우는 꼭 물어봅니다. 물론 이것도 조보다 달라요. 어떤 조를 만나냐에 따라서 안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전공 지식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전공 지식을 따로 공부해야 되냐? 아니요. 따로 하지 마세요. 면접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공직관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소위 말해서 그런 것은 기타예요, 기타. 어차피 전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공도 두 가지 유형이었어요. 단순 지식형 어떤 질문. 그 다음에 뭔가 실무형 지식, 실무에서 자주 쓰는 그런 어떤 지식형 질문이 있어요. 실무형에서 자주 쓰는 거. 실무형 쪽으로 많이 물어보죠. 실무 쪽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면접 강사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 강사가 무슨 전공을 합니까? 기술직 전공을. 면접 강사가 면접 강사가 주는 것은 기출문 지금까지 나온 여기저기 다 나온 거 모아 그거밖에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그잖아요. 전공은 있잖아요. 기술직 학생들이 면접 강사도 100배는 잘합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 하나도 않고 가더라도 전공지 3개 나오잖아요. 2개는 무조건 답변합니다. 하나 정도만 자세히 답변을 못할 뿐이지. 그런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지 말아라. 뭐 전공적 그리고 이미 이제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잖아 이미. 그리고 이제 전공지식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예를 들면 안 물어본다는 추세예요. 이미 이제 검증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필기시험에서 검증이 끝났는데 굳이 면접 때 다시 또 전공을 물어본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전공 지식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전산, 토목, 건축, 뭐 전기, 기계, 기타 등등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떠니 따로 공부하지 말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 지하철 같은 데 갈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 책에 보면 뒤에 보면 기출 나왔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철철 넘쳐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라고 다 아는 거라고. 그런 거 쓸데없이 전공 지식이 어떤 전공 스터디를 한다든가 그런 쓸데없는 비중을 행정직 같은 건 안 물어봅니다. 행정법 행정학은 거의 안 물어봐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안 물어봐요. 기술직은 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점만 그것도 면접관 한 3명 중에 2명 꼴 물어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 물론 또 이것은 2021년도 기준이에요. 2022년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과거형으로 준비하시면 안 돼요. 과거형으로 준비하는 게 미래형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미래형으로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라. 그 다음에 뭐 작년에는 특이한 돌발성 질문도 있었어요. 단어 4개 주고 문장을 만들어보라. 상당히 특이한 돌발성이죠. 이런 것도 돌발성이라는 것은 약간 순발력을 여러분들 보기 한 거예요. 공무원은 뭡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위기상황 대처 능력에 뛰어나야 되죠. 이런 어떤 순발력 테스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돌발성 질문이 있기도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보편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죠. 자, 인천시 면접이 대충 알겠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인천시 면접 정리 들어갈게요. 인천시 면접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는 우수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입을 남발하거나 우수를 또 많이 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평균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고 면접 준비를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지역이란 인성 질문, 공직관인 핵심 질문이다라는 거. 시간이 오래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문제는 꼭 인천시를 빠짐없이 물어본다는 것, 그렇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기술 직렬 같은 경우는 면접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두세 문제 정도가 전공 지식을 물어본다는 것. 대신 일반 행정직은 안 물어본다는 것. 행정법에 행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공 지식을 물어보되 그것은 따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책에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기출 질문들 있죠? 그냥 가끔씩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 타질 때 화장실 가서 한 번씩 읽어보는 정도, 정리하는 정도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단계 4차 기준으로 면접 준비를 시작해도 될까요? 이 질문도 선생님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점수상담 같은 거 안 해줄, 바빠서 점수상담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점수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끔씩 선생님 일이 많아요. 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도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3시까지 다 자료 만들다가 경기도 5분 스피치 오고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다가 도청. 예, 그 다음에 또 대구시 인문학 면접 이런 것도 자료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제공할 파이널 패스북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만들고. 예, 그것도 만들다 보면 3시까지만 일해야지 3시까지 일하다가 잠 못 자가지고 밤 샜다고 했잖아요. 밤을 샜어요, 실제적으로. 예. 자, 밤을 샜는데, 예, 그잖아요. 예, 그런데 점수상담까지 들어와요. 그럼 보통 일하다가 새벽에 답변을 새벽까지 답변을 다 달아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보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본 사람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 명이지만 한 명씩 물어보면 선생님이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1000명이 답변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선생님이 이제 어떤 22년 이상을 이렇게 점수상담을 계속 해왔어요. 제 카페 점수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죠. 옛날에는 공단계에서 합격 컷 예측 있잖아요. 이런 거 나가기 전에 선생님 직접 학생들 표본들 다 지역별로 모아가지고 밤새가면서 점수 카트라인 분석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어떤 단은 정확한 일치할 때도 어떤 애는 맞고 또 어떤 애는 틀리기도 하고 틀리면 욕먹고 맞히면 컷도사라 그러고 틀리면 욕하고 이게 수험생들이에요. 그러잖아요. 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그거예요. 잘 안 하죠. 근데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합격 가능권이다, 예를 들면 뭐 안정권이다, 이런 정도 충분히 내가 예측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당장 7월 1일부터 정규 강의를 시작해야 돼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일하고 모레죠. 이틀 동안만 점수 상담을 받아주려고 해요. 수험생들도 이해가 돼요. 사실 의미는 없는 거고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의미는 없는데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짬밥이 있는 학생들은 금방 알아요. 짬밥이 있다는 것은 수험 생활이 좀 된 애들은 좀 알죠. 내 점수를 합격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초시생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팔랑귀죠, 팔랑귀. 딴 데 가면 내가 한 0.5별 수대. 딴 데 가면 야 그걸로 미입력자가 지금 25%도 안 되잖아. 넌 불안한 점수야. 불안해. 딴 데 가면 합격해. 기분 좋아해. 그잖아. 얘들이 그런단 말이지, 얘들이. 왜? 처음 합격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죠. 또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즐겨 변태처럼 그잖아. 일배춘처럼. 그잖아요. 이거 점수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진지하게 그 학생은 너무나도 조마조마하는데 지금 임용률이 한 25%도 안 되는데 미입력자가 상당히 지금 100% 25%밖에 안 되잖아요. 봤을 때 힘들 것 같은데요. 취업까지 갈 수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울하죠. 그걸 또 즐기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고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되죠. 나를 비방하면 그러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내가 그래서 농담 삼아 그 말했죠. 공당에 가면 그 어떤 게시판 그거 있잖아요. 없으라고 내가 심지어는 없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면 완전히 얘들 데리고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그 말이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올화에는 선생님이 이틀 동안만 내일하고 모레만 점수상담 해줄 테니까 선생님 개인톡 있죠? 여기 적어놨죠? 스티마 풀친이 있고 스티마 개인톡이 있어요. 스티마 개인톡. STIMA 스티마. 선생님이 성이 강씨거든요. 그래서 강이죠. 친추 등록해가지고 여기다가 지역 및 직렬, 선발인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이죠. 공단기 기준으로 본인의 등수, 내 등수가 그리고 동점자가 몇 명인지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커큰 첨에는 어떤 연락처를 좀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렇죠? 요걸 보내주면 내일하고 지금 보니까 지금 스티마 풀친하고 개인톡으로 지금 밀린 상담이 100개가 넘었어요. 언뜻 씌워보니까. 그거 다 오늘 저녁부터 밤새서 해줘야 돼요. 지금 오늘 저녁부터 강의 끝나고 밤 10시까지 강의 끝나고. 그래서 이것만 보내주시면 해주겠다.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해줄 수는 있어요. 변수가 많아요.
소수 진열 같은 경우. 대신에 이제 소수 진열 같은 경우는 전반 점수 분포도를 다 적어줘야 돼요. 본인까지. 그래야지만이 좀 더 판단하기가 쉬워요. 자기 점수만 적어주면 안 돼요. 소수 진열 같은 경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단계에서 4차 컷이 나왔잖아요. 4차 컷. 근데 입력률이 과거보다 떨어져요. 그것이 여러분들 불안한 거예요. 원래 입력률이라는 것은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면 입력률이 뚝 떨어져요. 왜? 공단계에 입력하는 사람들은 내가 합격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력하는 것이지 합격 기대치를 갖지 않은 사람들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면 올해는 시험 난이도가 작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보다 입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4차까지 나왔죠? 변동상이 크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죠? 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 크지는 않죠. 밀리더라도 뭐 한두 명, 두세 명 밀리고 크지 않죠. 일반 행정.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학생도 그러나요 혹시? 다 큰단 말이죠. 그러니까 5차까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공단기가. 내 느낌상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4차까지 정도 나가면 지금 시점에서 있잖아요. 공단기는 합격 확실권이 있고 합격 그다음에 합격 확실권 다음에 뭐죠? 합격 유력권. 그다음에 합격 기대권이 나눠지죠. 근데 합격 유력권이면 거의 내가 봤을 때 거기서 일배수 컷이 결정돼요. 아니, 합격 유력컷에서 상위권이 일배수 컷이 되느냐 아니면 합격 유력컷에서 밑에 하위권이 유력컷이 일배수 컷이 되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직렬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입력자 여전히 그래도 미입력자의 변수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미입력자의 변수라는 것은 여러분 나보다 점수가 좋은 사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점수 좋은 사람만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일배수 컷이 결정나요. 그런데 직렬마다 하위권에서 일배수컷에서 하위권에 있는 그룹에서 일배수컷이 형성될지 상위권에서 형성될지는 그건 또 중위권에서 형성될지 그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서 일배수컷이 확정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격 가능권이죠. 여기도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필기 선발 인원의 그쪽에서는 주로 필기 컷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필기 이제 올해는 동점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예, 필기 선발 인원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합격 기대권 있는 사람들이 초과해서 합격할 수도 있고 기대권 밖에 있는 사람도 필합 선발이 많아지면 합격할 수도 있겠고 필합 선발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면은 합격 기대권에서 예를 들면 점수가 좀 좋은 쪽만 합격할 수 있겠고 그런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그런 변수까지는 선생님이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합격 지금이 공단계에서 예를 들면은 무조건 합격 예를 들면은 뭡니까 유력권 있죠. 이것은 무조건 100% 필기 합격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적 극소수 진열 빼놓고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일배수까지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좋은 사람들 있죠. 선생님 물어보라니까 0.5배수, 6배수, 7배수 뭐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저 합격할 수 있나요? 이것은 물어보면 안 되지. 걔들은 합격이니까.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다고. 그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0.7배수나 8배수 된다. 0.7배수하고 8배수하고 0.9배수는 달라요. 표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커트하이로 갈수록 표본이 많아지는 거예요. 숨어있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0.5배수다. 0.5배수는 고수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0.6배수, 0.7 올라갈수록 숨어있는 점수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게 표본이에요. 표본.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지금 막 예를 들면 0.7, 8배수 정도면 거의 1배수 안에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동점자는 내가 몰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동점자의 변수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 그까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수 징계라 그런 것들은 사실 변수가 많다겠습니다. 돌발 변수에 어떤 변수가 많다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뭐 말하겠죠?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합격생들이 지금 라이브 잘 강의 듣고 있나요? 라이브 열심히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 열심히 듣고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